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All I know is that there have been no nuclear tests. There have been no ballistic missiles going out. There have been no long-range missiles going out. And I think that someday we'll have a deal. I'm not in a rush. 의회 조사국의 분석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한미정보당국 공통의 인식을 가진 가운데 세부 판정과 재원에 대해서 분석 중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혹시라도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질 것을 우려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의회 조사국이요, 북한이 던진 패를 완벽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의 정곡을 콕 찌르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두 가지, 고체 연료와 유도 장치 개량,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말을 보기 좋게 뒤엎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So I am very happy with the way it's going, and intelligent people agree with me. You're not bothered at all by the small missiles? No, I'm not. I am personally not. Do you believe that they violated UN resolutions with the short-range missile launch?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All I know is that there have been no nuclear tests. There have been no ballistic missiles going out. There have been no long-range missiles going out. And I think that someday we'll have a deal. I'm not in a rush. 연정윤님,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2달 전에 발사했던 그 미사일, 이게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물론 뭐 중의적으로 있었겠지만 지금 미 의회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탄도미사일의 내구성과 성능을 시험하고 개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이번 미사일을 구체로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칸다르형을 따르긴 했지만 상당히 북한의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 같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 보고를 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미 의회 조사국 CRS 즉 이 의회 조사국은요 미국 내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권위 있는 진단을 많이 내놓으면 됩니다. 네. 우리 하는 농축 문제라는 다 이 CRS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 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유도 장치와 그다음에 고체 연료에 대한 실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단지 대화용으로 그냥 쏜 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사일을 어떻게 개량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사했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아직까지 분석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화용으로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 같다라는 이 속내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만큼 지금 굉장히 빠른 분석을 하고 있는 반면 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 대표님. 지금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는데 첫 번째 고체 연료 사용을 시험한 것이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요. 고체 연료 사용인 것을 이 발사되는 불기둥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하얀 연기와 함께 치마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고체 연료 로켓이다.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본 사진도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일직선으로 뻗어 붉은 빛이 돌고 고체 연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얀. 근데 이걸 뭘 실험을 한 건가요, 지금 요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연정 위원 방금 말씀대로 또 미 의회 조사국의 발표대로라면 이게 사실 더 큰 일입니다. 네. 우리가 쏘고 나서 바로 이 치마형으로 퍼지는 이 불꽃을 보고 고체 연료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이걸 이야기하려고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거 고체 연료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렇죠. 다 알고 거기에 있는 담긴 이제 그렇죠. 의미가 그런데 있는 거죠.
근데 이 익스칸데르형이 원형도 고체 연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체 연료를 개량하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들을 이 베타 테스트로 인해서 이 익스칸데르형 이 미사일, 즉 KN-23이라고 지금 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미사일들도 또 추후 개발할 장거리 미사일들도 고체로 가겠다라는 그 베타 테스트용 미사일이라면 네. 앞으로도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구하고 있었던 게 북극성 이형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한 3,000km 정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고체 연료로 완전히 어떤 그 완성을 물론 북극성은 고체 연료였지만 네. 지금 유도 장치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완벽하게 개량을 한다면 이건 네. 북한은 도저히 뭔가 국제사회가 무장으로서는 군사력으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는 겁니다. 사실 액체 연료는 한 곳에서 장시간 동안 주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고체 연료는 일단 장착만 해놓으면 어디든지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 동창리 미사일 기지나 지금 현재 고정형 미사일 기지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고체 연료를 뭐에 비유하냐면 저는 항상 이 휴대폰에 비유합니다. 네. 휴대폰 같은 게 고체 연료 아닙니까? 그렇죠. 고체 연료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들고 다니고 때려도 떨어뜨려도 네. 깨지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액체 연료라면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네.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도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인데 그 액체 연료와 그 연료를 산화시키는 산화제, 특히 그 산화제가 독성이 아주 강해요. 네. 디메탈 하이드라진이라는 건데 이게 독성이 워낙 강해서 넣어놓으면은 이 어떤 그 철판을 부식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리 넣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를 주입하고 하는 시간이 한 40분 걸리니까 네. 우리가 그 한 40분 만에 탐지해서 먼저 때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네. 이게 킬체인이었어요. 근데 고체 연료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지금 뭐 이 휴대폰처럼 그냥 스위치 온하고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들이 이미 터널에서도 나와서 쏘는 것을 보여줬고 아무 데서나 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네. 미리 타격해서 발사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이스칸데르급 4기를 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그 없는 돈에 미사일을 괜히 쐈겠습니까? 북한이 400km 정도 탄도미사일은 벌써 30년 전에 개발을 했거든요. 네. 이제 스커드 C가 이제 한 500km 날아가니까. 그럼 30년 전에가 똑같은 행위를 했을 리가 없죠. 그럼 이제 여기가 나온 게 이제 유도장치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연료를 줬다 그러는데, 북한이 이제 고체연료 개발한 것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이제 사진에 나오듯이 북극성 1형하고 2형에서 벌써 고체연료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신형 탄도미사일에 다시 고체연료를 써가지고 고체연료를 개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장치를 개발했는데, 유도장치가 요번에 신기하게 탄도미사일인데 궤적을 크루즈 미사일 같이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의 킬체인이라든가 네. KMD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은 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아니다라면서 대화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항상 강조하는 동맹을 지키고 본토를 방어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Going to focus on the challenges we face. It's important I begin by assuring you that your armed forces can deter a nuclear attack, defend the homeland, meet our alliance commitments.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 보고서에서 나온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고체 연료에 대한 개량과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요, 지금 유도장치, 신형 유도장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말 단계, 솟았다가 떨어지는 단계에 요격이 불가능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탄두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유도장치여서 그런 겁니까? 편심단 탄두라는 건 또 다른 건가요? 그 편심탄도인데 네. 그것을 다시 또 유도를 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뉴스탑10에서 편심탄도 비행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지금 계속 강조해 그렇죠. 왔었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커드 ER 미사일을 쐈을 때, 또 노동 미사일을 쐈을 때, 노동 미사일을 쐈는데 이상하게도 사정거리가 짧았을 때, 네. 그때 저희들이 항상 이거 편심탄도 비행 테스트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편심탄도 비행을 연구를 한 것이 꽤 지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럼 이 익스칸데르형, 즉 KN-23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했다고 보고, 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미 의회 조사국의 발표대로 이것이 이스칸데르형만 편심탄도 비행으로
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뜻이 다른 미사일에도 편심탄도 비행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려고 하는 베타 테스트라고 한다면 앞으로 적용될 북극성 2형이라든지 또 지금 화성 13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이런 식으로 편심 탄도비행을 적용한다면 이거는 뭐 미국도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왜? 괌으로 날아오는데 편심 탄도비행에서 여기가 안 되고 미 본토로 화성 15가 날아오는데 이게 또 편심 탄도에서 여기가 안 되고 이거면 미국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자체, 특히 우리 남한을 보호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체계 자체도 지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임을 미국 의회 보고서가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셈인데 최근에 또 지금 미국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가 이번에 이 신형 미사일의 탄두에는 500kg짜리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밝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이제 소형화 경량을 얼마큼 했느냐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북한이 한 500km까지는 뭐 줄였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 그 쏘았던 미사일이 이제 탄두가 500km 정도가 이제 장착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스칸데르급 북한의 KN-23도 핵탄두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이런 입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 의회 조사국의 분석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세부 탄종 및 재원 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탄종과 재원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올 예정이죠. 20 Secretary Pompeo will accompany President Donald J. Trump to the Republic of Korea to meet with President Moon Jae-in. The two leaders will also discuss ways to strengthen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will continue their close coordination on efforts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수진 부장, 네. 지금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의 두 대통령은 아직 명확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할 경우에 어떤 이 정의를 내릴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또 재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튼 안보보좌관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탄도미사일 그 단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북한의 또 다른 민낯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북한 지도에 글자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모두 323. 바로 북한에 설치된 공개 처형장의 숫자입니다. 이호정 의원님, 네. 북한에 지금 323곳의 공개 처형장이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이게 이제 국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탈북자들을 한 4년 동안 이제 면접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직접 예를 들어서 이런 처형들을 본 적이 있냐 없냐를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함경북도와 양강도 이쪽에 보면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경북도에 아주 빨갛게 집중이 되어 네. 있군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주로 이쪽 분들이 사실 많이 쪽 탈북했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숫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북한이 보면 주로 이제 어떤 형사범 처분에 이런 것들을 공개 처형 형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 자체는 보면 현재로서는 한 600군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즉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실제로 함경북도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안 박사님, 이 공개 처형장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지금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어떤 장소를 공개 처형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개 처형장은 임시로 설치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장성택을 처형한다 그러면 평양의 그 강권종합군관학교 사격장 이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군 단위 이제 함경북도, 양강도 이런 데서 할 때는 임시로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종해서 거기서 처형을 하고는 바로 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흔적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공개 처형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맨 앞줄에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감행을 한다. 이 진짜입니까? 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사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법적 심판이 아니라 정치 사상 교양의 최고 수단입니다. 네.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고 보여주는데 지적하신 대로 특히 7, 8세 어린이들이 앞에 앉으면 이 어린이들이 그 처형되는 모습, 피가 튀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평생 동안 이게 반체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하자는 그런 어떤 그 극대화를 위해서, 교양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앞에다 앉힙니다. 아니 아이들에게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는 게 정신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청난 트라우마고 충격이지만 네. 북한의 용화나 사상교양 수단들이 그 비슷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하나의 실제 장면이니까 그 몇십 배가 증폭되겠습니다만은 북한 당국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처형을 한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를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네. 가족이 절대 그 시신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서 처형됐다는 건 반역자가 나왔다는, 경제범이든 사상범이든 반역자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시체를 달라 그러지도 않고 네. 당국이 이제 쏘는데 이 머리, 가슴, 다리 세 군데를 묶고 쏩니다. 근데 쏠 때 말하자면 그 끈을 명중시켜서 사람도 죽이면서 바로 쓰러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바로 승리 58형 트럭에다가 모래를 깔아 놓습니다. 피가 나오니까 모래를 한 10cm를 쫙 깔아 놨다가 거기다 던져서 바로 싣고 가버립니다. 근데 왜 시신 운반 트럭에 이름이 승리 58호라고 돼 있는데 여기 또 뭐 의미가 있나요? 승리 58호라는 건 북한이 독천 자동차 공장에서 1958년에 최초로 트럭을 만들어서 그걸 승리 58호라고 지었고 네. 그 뒤에 생산되는 트럭도 대체로 58호라고 붙이기 때문에 저것은 브랜드 명입니다. 브랜드. 네. 북한이 연간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한 게 우리 정부에 파악된 게 연간 한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쯤 되고, 물론 뭐 한국 내에서 여러 명도 죽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건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탈북자들을 한 610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함경북도에 한 200명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강원도는 뭐 1명, 2명 되고 이렇게 하는데, 탈북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제 처형이 더 많은 처형이 많은 것으로는 통계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물론 함경북도하고 이제 양강도가 탈북하기도 쉽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범법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 1명, 2명이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통계 잡았던 한 323건의 그 처형 장소가 있다 그러는데 네. 아마 그거의 서너 배 정도는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개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죠.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안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주로 처형되는, 공개 처형되는 사람들은 뭐 어떤 혐의를 받고 이렇게 처형이 되는 겁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장성택과 같은 경우는 뭐 고위직으로서 지금 뭐 종파, 만고의 욕적 두 사람을 누가 저 자리에 앉혔습니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이 앉힌 겁니다. 네. 근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임명한 사람을 만고의 욕적이라 그러면 저게 논리도 안 되고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되는 사람도 많지만 지역에서 주로 처형되는 사람들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전깃줄을 한 몇백 미터 끊어다가 팔았다. 아하. 심지어는 황소 한두 마리 팔아도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트랙터가 없다 보니까 황소 한 마리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중요성은 알지만 그걸 사람의 목숨과 비교해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셨겠지만 이렇게 북한의 정말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권 탄압과 이런 공개 처형하는 이런 장면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그 직접 목격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국제사회의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매년 인권백서를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 인권백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게끔 그냥 올리고 있어요. 네. 사실은 원래는 이거 다 브리핑을 하고 인권백서를 통일부가 통일연구원에 매년 발간하는데 네. 원래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인터넷에 올렸다가 잘못 올렸다고 그래서 다시 처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떳떳하게 좀 제기를 못하는지 네.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영국 BBC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한 여성이 줄을 잡고 긴박하게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뒤이어 저 여성 이외에 또 한 명의 여성이 뒤이어서 외줄에 의존해서 아슬아슬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모습인데 왜 이 두 여성은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탈출을 시도한 것일까요? 자, 이현정윤. 네. 저 두 여성의 정체, 탈북 여성들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옌지에서요. 네. 탈북 여성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 탈출해서 옌지에서 뭐 돈벌이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실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이버 성노예로 이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성노예라는 게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어떤 성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는 것인데 문제는 7년 동안 감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감금됐었다고요? 저 두 여성이?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만에 한 번 정도 외출을 시켜주고 또 네. 외출을 또 나가려고 그러면 또 폭행을 당하고 실제 돈도 한 푼도 못 받다고 그래요. 네. 상당한 액수를 준다 그러고 이제 실제 가놓고 저렇게 이제 감금을 해놓고 사이버 성행위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탈출 과정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지금 BBC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 저 지금 탈출을 그러면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인권단체에서 직접 네. 저런 소식을 접하고 두 여성들의 어떤 탈출을 상당히 도와서 저렇게 하는 장면들이 이제 찍힌 것이거든요. 지금 탈출할 때 밑에서 받아주는 남성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이게 이제 탈북을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자선단체의 네네. 한 사람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두 여성이 이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보통 보니까 보통 이제 팔려갈 때 한 4,500만 원 정도를 받고 이제 이렇게 팔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전혀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성노예로 저렇게 전락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 중국에 굉장히 아마 저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탈북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중국이나 인근 국경에서 이렇게 성노예로 전락하거나 팔려가는 예가 상당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과거에도 뭐 몇 차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몇 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임지연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젊은 여성인데 임지연 씨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저런 일에 이제 끌려다녔다 이런 걸 이제 친구들한테 실토를 했고 한국에 왔다가 역시 적응을 잘못해서 다시 또 북한으로 갔습니다만은 현재 국경에서 북한의 20대 심지어 10대 말의 여성들이 저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건 순전히 북한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국은요, 이 북한이 도발 카드를 꺼낼 때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또 들고 나왔죠. Stand by any of these sort of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And I think what we're really focused on, I think these things have been detailed. There's a path forward. There's a way out. And we welcome Kim Jong-un and his leadership to see the bright future that we believe is possible for his people. 자, 이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력한 카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 체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 바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고 네. 하나는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벌써 속이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거의 이제 불가능이 되었고 이제 남는 게 폭력 행사하는 건데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게 되면 자기 체제를 무너뜨린 거라고 자기가 실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모든 그런 북한의 압박을 또 강화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형사재판소에 북한의 그 지도자만 이렇게 제소가 됐는데 우리가 조목조목 북한의 현재 인권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보위성이라든가 간부 이름을 정확히 제기를 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여행도 못하게 하고 북한 밖으로 나면 전부 다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탈북 여성의 60%가 성매매, 강제 결혼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60%가? 예.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은 대화, 포용 이런 것도 하지만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5번째, 6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고